네, 여러분, 오늘은 소비자 유행과 욕구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자인의 6가지 요소 중에 소비자의 유행과 욕구가 있는데요. 아, 유행이라는 것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모두 다 예를 들어서 폰이라고 한다면 폰을 친구들이 모였는데 다 같은 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유행이고, 요구라는 것은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뭐 카메라가 좀 더 기능이 좋았으면 좋겠다, 또는 비디오 편집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화면이 컸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구체적인 이제 기능에 대한 또 소비자의 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함께 첫 번째 이제 토픽은 뭐냐면, 소비자들이 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비자 단체라든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동호회라든가 공동구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소비자들이 기업에 직감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를 그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경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소비자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그것을 체계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구매 후기, 또는 소비자가 AS 요구 사항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판매원들이 소비자들한테 리뷰를 받아서 본사에 반영하는 이런 과정들이 어, 기본적일 것이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리서치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래프팅 해가지고 마케팅에 적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 한국 3M하고 일할 때 보면 리서치 회사, 글로벌 리서치 회사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많은 회의를 하고 그 자신의 브랜드들, 그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어떤 변화, 우리가 이제 요즘 선거를 앞두고 리서치 회사에서 선거 예측 같은 걸 하듯이 기업에서는 그 브랜드에 대한 세부적인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리서치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이든 글로벌한 기업이든 모두 다 소비자의 리서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한 예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도 소비자의 의견을 프로세싱화 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상품을 만들 때 여러분들 흔히 상상을 하면 어떤 거냐면, 그 인터뷰 룸에 경찰서 같은 데 보면 취조실 같이 이렇게, 그리고 유리 건너편에서 형사들은 안을 보고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거울 뒤를 볼 수 없듯이, 그런 방에 들어가서 이제 타겟팅을 한 게 있죠. 그러니까 타겟팅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20대 남학생들한테 팔 거냐, 아니면 30대 초 직장인한테 팔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면 소비자 회사에서, 리서치 회사에서 그 사람들을 20명씩 또는 10명씩 이렇게 그룹을 A 그룹, B 그룹, C 그룹을 짭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놓고 사용해 보면서 하는 많은 얘기들, 잡담들, 이런 것들을 다 어, 기록을 해서 그것을 마케팅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반영하는 이런 과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죠. 이렇게 기업들은 많이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 회사의 어떤 비전을 장기적으로 어, 좋게 만들려고 하고 소비자와 결속력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가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공동 구매라든가 아니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 집단이 형성되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소비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소비자들이 그 예를 들어서 동호회 같은 경우는 뭐 20명 학생이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이번 겨울 시즌에 스키장을 가야 되는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좀 저렴하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그 튼튼하고 브랜드가 있으면서 2월 상품이어도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여학생용으로 뭐 15개 그리고 뭐 남학생용으로 5개 이렇게 해서 20개를 인터넷상에 공지를 올리면 수많은 그 뭐 판매자들이 그 물건을 제시하고 가격도 제시하고 그래서 선택을 이제 소비자가 하는 그런 시대로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뭐 삼성이나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많은 그 R&D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중소기업의 하나의 좋은 사례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같이 그런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하나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거를 개발하는 것을 제가 사례로 드리고 싶은데요. 아, 우리가 이게 워크맨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음악을 이게 이제 1980년 뭐 이 정도 된 사례인데요. 그 CD 플레이어를 들고 다니면서 지금처럼 이어폰을 꽂고 이제 그래서 워크맨이죠. 걸으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끔 하자라는 아이디어였어요. 물론 그때 기업이 큰 소니에서 이걸 개발을 했죠. 어, 소비자의 의견이죠. 밖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집 밖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라는 니즈를 반영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국내의 아이리버라는 회사인데요. 이렇게 큰 물건을 들고 다니긴 너무 힘들고 얘를 디지털화해서 MP3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그 뭐 중견기업 정도 되는데 매출 한 2천억까지 갔었다고 하는데 이 회사에서 그 디지털화된 극소형 어 이제 그 음악 플레이어를 만든 거죠. 그래서 포켓 속에 간단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해보다는 훨씬 더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면서도 음질도 좋아지고 그리고 디지털화 됐으니까는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가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것도 굉장한 기술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테오리 같은 그런 그 공방이나 뭐 이런 데보다 이 회사는 이제 대기업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회사거든요. 근데 그, 그 음악 파일을 만들고 디지털화되는 이런 기계는 그 연구소 출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전자회사 대우전자 출신이어서 제가 그리고 그 에이전트를 운영할 때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IT 쪽이나 전자전기 제품 쪽은 굉장히 연구 인력이 국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원천 기술이고 장기적인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니즈를 잘 파악을 해서 그것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사례를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업에 갔을 때 담당자가 됐을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